이게 구형 공 모양의 구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. 영구적인 얇아짐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돌아갈 수는 없겠죠. 피막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문제들, 구형 구축이나 윗볼록. 안녕하세요. DA 성형외과 구형국 원장입니다. 오늘은 가슴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보면 구형 구축으로 인해서 촉감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보형물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연조직이 얇아서 촉감이 안 좋은 촉감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보형물이 위로 올라간 윗볼록, 아래로 내려간 밑빠짐, 옆으로 많이 빠진 옆빠짐, 안쪽으로 모인 유방 합체증, 이런 위치 이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그 외에는 보형물 팩터가 있어요. 보형물이 너무 컸다 그러면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고, 너무 작았다 좀 늘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보형물이 파손됐을 때, 파열됐을 때 보형물을 교체하는 그런 재수술이 있겠습니다. 보형물은 몸에서 보면은 이물질이죠. 그러면 내 몸에서 이물질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섬유 조직으로 된 막을 만들어요. 그 막이 얇으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촉감이 가슴이 되는 거고, 그 막이 너무 좁고 두껍게 생기면 공 모양으로 생기죠. 공 모양이 표면적이 가장 적어요. 그러니까 얘가 아주 나쁜 애로 인식하니까 몸에서 최소한만 얘랑 컨택을 하겠다 생각해서 공 모양으로 캡슐을 강하게 만들죠. 이게 구형 공 모양의 구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. 그래서 섬유 조직이 단단하고 공 모양으로 생기면 모양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촉감도 안 좋고, 그 공 모양으로 생기면서 위치 변화도 같이 생기는 그런 걸 구형 구축이라고 합니다. 구형 구축의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. 가장 큰 원인 중에 두 가지는 수술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, 수술을 할 때 감염이 있을 때 염증 반응이 좀 지속되면서 막이 두꺼워지는 게 있고, 수술 후에 멍이 좀 들어요. 많이 들었어. 안에 피가 좀 고였는데 그게 흡수되는 과정도 역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그 역시 염증 반응이 길어지면 막이 좀 두껍게 생겨요. 그 두 가지 원인이 수술과 관련된 가장 큰 원인이고, 세 번째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막이 좀 두껍게 생기고, 재수술을 해도 확실히 기존 막을 다 제거하고 했는데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요인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수술 전으로 돌아가는 건 시기도 중요하고요. 수술하고 얼마나 지났는지, 그 다음에 수술 방법도 중요해요.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보형물이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았고 수술 후에 변화가 좀 없는 가슴이라면 보형물을 뺐을 때는 거의 대부분 원래 가슴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정확히 얘기하자면 수술을 안 했을 때와 100% 똑같은 가슴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잘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, 밑선의 경우에는 가슴 부위에 바로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뺐을 때는 상처 부위가 조금 쪼그라드는 구축 현상이 있으면서 찝혀 있거나 틀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술 전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.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출산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쪘다 빠졌다 하는 경우에는 내 체형이 변했기 때문에 가슴도 좀 변하는 게 있을 거고요. 가슴 보형물을 굉장히 크게 넣거나 무리한 사이즈를 해서 연조직이 영구적인 늘어남, 영구적인 손상, 영구적인 얇아짐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돌아갈 수는 없겠죠. 그런 경우에는 약간 풍선에 바람이 좀 빠진 듯, 약간 처진 듯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정말 내가 보형물이 너무 싫고 보형물을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하다 하는 굉장히 일부의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, 보형물을 보통 재수술을 할 때는 교체를 하는 걸 추천드리죠. 그래야 변형도 적고 모양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. 재수술은 피막을 어떻게 처리하고 수술하느냐가 거의 관건이죠. 두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피막을 없앨 거냐, 피막을 이용할 거냐,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피막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문제들, 구형 구축이나 윗볼록 이런 것들은 무조건 피막이 없을수록 좋습니다. 하지만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갔거나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나 하는 넓어서 생기는 위치 이상은 피막을 빼면 더 넓어지니까 더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기존 피막이 다 섬유 조직이니까 조이거나 다시 꼬매주거나 넓혀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위치를 좀 교정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수술로 위치 교정, 촉감 교정, 사이즈 교정 모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피막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중요합니다.
단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재수술은 피막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알고 이제 상담을 다니시면 피막을 다 떼준다는 병원에 마음이 가기도 하거든요. 피막을 다 떼야 되는 경우에는 완벽히 떼야 되고 피막을 잘 이용해야 될 때는 잘 이용하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가슴 수술을 한번 하셨잖아요. 그러면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가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돼요. 처음에는 어떤 가슴이 예쁜지도 모르고 컨셉이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도 정확히 알게 되고요. 내가 C를 원하는지, D컵을 원하는지, 촉감에 아주 예민한지, 흉터에 예민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. 내가 원하는 가슴의 정확한 모양과 촉감, 크기 이 정도까지는 많이 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정리를 좀 하면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. 가슴 재수술은 중요한 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재수술로 교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네 가지 중요하거든요.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. 이건 모두 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이 제일 중요해요. 하지만 상담을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는 내 가슴 수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. 주관적으로 내가 재수술을 해서라도 가슴의 모양을 교정하고 싶다면 상담을 오시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쁘면 디에이아 구영국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